이해찬 의원 오시면 뭔가 이게 좀 뻥 뚫린 것 같아요, 속이. 아우, 답답했던 너무 속이. 좋아요. 예. 좋고요. 일단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농담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막 어쨌든 막 알짜지는 느낌? 그리고 뭐 자신감? 예. 네. 그렇죠? 예. 네. 진정한 자신감이 생겨요. 예. 일부에서 TV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2번 정도. 예, 2번 나오십니다. 예.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중점적으로 좀 보완, 대비, 연구할 부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28일 날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날이고요. 네. 5월 2일 날은 교육,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토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토론을 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에서 조금 이렇게 흠결이 생겼다고 하는 게 그 본부장한테 물어봐라. 또 이보세요. 이보세요. 뭐 이런 것들. 또 아까 말한 그 성소수자들 문제 이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흠결이 생겼는데 예, 그런 아주 겸손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해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바로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텔레비전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자세를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에서 좀 막무가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 발정제 같은 정말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서문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든가 이렇게 또 보수가 좀 결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수 결집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헤매다가 그 대상이 없어도 막 헤매다가 어떻게 이제 간 건데 오죽하면 이제 그렇게 가겠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홍준표가 나온 거고 그나마 이제 안철수한테 좀 기대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투표율이 아주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럼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죠. 아니 실제로 여론조사에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어제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그 지난 12년도보다 20대, 30대, 40대는 또 투표 참가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걸로 나왔고 5%, 6% 이상 50대하고 60대는 더 이제 약한 걸로 나왔거든요. 지난 12년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표는 그 기권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총리님께서는 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흔들기 후단협 바로 옆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바른정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총 열어서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유승민 후보는 본인은 계속 가겠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유승민 후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만을 목적으로 이제 출마한 건 아니거든요. 길게 봐서 자기가 이제 무너진 보수를 재건을 하겠다. 또 합리적인 보수로 따뜻한 보수로 이걸 재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중도에 하차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네. 하차하게 되면 자기 그 의지를 꺾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수가 저는 이렇게 다시 바로잡히는 게 전 국가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네. 이 생각은 좀 극우적이긴 한데 그래도 억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천박이죠, 천박. 응? 양박이라고 그러던데 양박이 아니고 그건 천박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보수의 얼굴이 되는 건 국가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당 쪽은 어쨌든 단일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 토론에 문재인 후보가 한 명씩 다 물어봤는데 셋 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에 의한 단일화는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은 국민에 의한 단일화는 알아서 니들이 사퇴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심은 그러겠죠. 내심은 이제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아마 통상적으로 이제 지난 12년처럼 단일화하면은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지지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단일화를 할까봐 이제 안 하겠다. 인위적인 단일화는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스탠스를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등으로 가니까 우리하고 단일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쪽은 이제 자기보다 지지도가 적게 나오니까 그쪽하고 단일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쪽하고 한다고 하는 속 보이는 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은 얻고 싶으니까 국민들이 단일화를 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 가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궤변들이 국민의당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국민에 의한 단일화론도
사실은 국민들은 그냥 후보를 찍을 뿐이지 뭐 국민이 단일화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적과 적 논란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송민순 그 회고록 논란 때도 박지원 대표가 2016년 10월 17일 날 새누리당이 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어요. 송민순 회고록으로. 그랬을 때 색깔론을 다시 펴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회에서 색깔론이라고 하니까 또 역색깔론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국민의당이 중심 없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지지층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지층이 작잖아요. 응? 견고한 지지층이 작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말하자면 보수표를 더 이제 얻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분열이 생기는 거죠. 이제 논리적으로도 분열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햇볕 정책은 부정도 못하고 그걸 또 뭐 긍정적으로만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예.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사실은 통일부 장관 할 때 거의 만드신 거죠. 그러면 당사자지. 네,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햇볕 정책 전도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드는 아주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좀 답답한 문제인데 결국 그럼 이 총리께서는 지금의 구도 오자구도로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다. 예.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지금 갑자기 속보가 하나 떴는데 문재인, 김종인에게 총리직 제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확인된 이야기일까요? 글쎄, 저는 떴다니까 떴는가 보는데 전혀 뭐 사실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문재인 대표 직접 워딩인데 국무총리를 염두에 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 인물은 아니다. 오늘 방송 기자 그렇죠. 클럽에서 네, 얘기했죠. 네, 공개적으로. 예. 그 어떻게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말은 후보가 조금 아껴야죠. 지금 할 얘기는 지금 아직 아니고. 오히려. 예. 근데 뭐 네티즌들은 유시민, 이해찬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유시민 전 장관은 아니죠. 영남이잖아요. 영남이니까. 나는 그렇지. 벌써 10년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까 투표율 말씀하셨어요? 보수층들이 조금 기관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높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낮았어요. 오히려 네. 60대 이상 노령인가 네, 많이 그렇죠. 해서 그게 이제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한 건데 그렇죠. 이번엔 그거보다 낮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이번에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분석한 걸 보면은 오히려 50대 60대는 지난번보다 더 내려가는 걸로 나오고 예. 20, 30대는 훨씬 더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70%에서 75% 정도에서 결정 날까요? 투표율?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지난번 대선 때가 투표율이 얼마였죠? 80%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네, 78%. 예. 그렇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넘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래요? 네. 오. 근데 제가 어제 네. 노인정을 쭉 돌았어요. 저희 동네. 근데 일단 그 총선 때보다도 더 투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전망이 없으니까. 네. 되게 이제 우리나라 그 구성을 보면은 50대, 60대가 전체가 44%입니다. 그 다음에 20대부터 40대까지가 56%고, 그러니까 56% 쪽은 투표율이 높아지고, 44% 쪽은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제외 국민투표가 지금 한창 예, 진행되고 진행 있습니다. 중이죠. 진행 중인데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제외 국민투표 늘었다고 하거든요. 한 7만 명. 늘었죠. 예. 25%도 늘었다고 하는데 예. 여기는 그러면은 우리 쪽이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지난번에는 약간 이겼습니다. 우리 쪽이. 약간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늘어난 부분이 어디가 늘어났느냐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투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좀 더 많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하여 지금 가짜 뉴스가 막 돌고 있습니다. 그 뭐 미국의 어느 지역에
투표를 했는데 뭐 그 투표하고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3번 후보가 50%를 넘었다더라. 힘내자 막 이런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이 저쪽은 참관인을 거의 못 넣었어요. 그 국민의당은 참관인은 대부분 우리가 넣거든요. 그렇게 그런 걸로 봐서는 저쪽은 아무래도 당이 만들어진 거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취약하죠. 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청취자들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게 없네님 또 품치팝치님께서 똑같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지난 토론 때 그 유승민이 그 재원 대책으로 공격했는데 그거 제대로 준비 못한 거 아니냐? 이번에는 좀 확실히 그걸 좀 준비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 재원이 다음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이 만약 후보가 막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미처 이제 그 대응을 좀 잘못해서 그랬는데 유승민은 17만 명을 동시에 다 이렇게 네. 그 선발해갖고 공무원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1년에 3만 5천 명씩 쭉 해서 5년 동안 이제 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유승민 후보가 왜곡해서 질문한 거죠, 말하자면. 예. 우리 그 정책 그 자료를 안 보고 그래서 혼선이 온 거지 실제로는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요 이거 그래서 정책본부장한테 직접 따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뭐를 했기에 수치를 정확하게 대서 반박하시게 하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디테일에 너무 강하시고 수치를 다 외우고 계시다고 그렇게 답을 그래가지고 받았습니다. 1년에 3조 4천억씩 해서 3만 5천 명씩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첫 해는 1조가 들어갑니다. 1조 2천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2조 4천억이 들어가고 3조 6천억, 4조 8천억, 6조 이렇게 해서 전부 17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17조 한 7천억 원 정도. 예,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공무원 늘어나는 부분이요. 경찰직, 소방직 주로 소방직이 많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라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작은 정부 논을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국가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받아야 국민들의 혜택이 그 돈을 엉뚱한 데 뭐 4대강 사업에다 쓰고 그 엉뚱한 데 쓰는 바람에 그런 사업을 제대로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공공 서비스 부분 이거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공무원들을 이제 많이 채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특히 교직에 비정규직이 들어온 거는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규직 하는 문제. 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너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려 있는데 문 후보가 이런 공약하면 할수록 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역동성 없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도 지적이 아니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 민간이 해야 될 그 일자리가 있고 예. 정부가 맡아야 할 일자리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가 맡아야 할 일자리가 17만 개나 비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줘야 공무원들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하면 민간 부분은 그 부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그 어린이집 교사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 연봉이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래가지고 4대 보험 떼고 나면은 한 달에 13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잘 돌봐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 급여를 정상화시켜줘야지. 직업적 자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예. 근데요, 지금 아까 그 질문 있잖아요. 그렇게 공공 서비스직,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직을 늘리면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시험만 보려고 네.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는 그건 진짜 논리적으로 오류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도 지금 공공 서비스직에 안정된 일자리들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이 공무원 쪽으로 오는 그 경쟁률은 떨어지게 예. 돼요. 그리고 민간이 다른 후보들이 다 그랬듯이 민간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게 돼요. 거꾸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자꾸 빠지는 빠진 것이다.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태권부인님께서 이해찬 의원님 후원해달라고 어디 가서 말씀도 안 하시고 후원에 신경을 안 쓰셔가지고 이해찬 의원실 보좌관 분들이 끙끙 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꽉 차지 않으세요? 작년에 처음 찬 거라 그러던데 네, 맞습니까? 작년에 좀 찼죠. 아, 이분 어디 관계자인가 잘 아시네. 어머, 혹시 보장은 안 해요? 그러니까 보장이 올린 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후원금 달라고 할 그런 연조는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후원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또 좋은 세상에 온다님께서 앞으로 남은 토론 때 홍준표가 꼭 바다 얘기 끌고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셨고 또 기사도 좀 그런 게 난 것 같습니다. 네, 가짜뉴스와 관련된 경고 기사를 너무 우리 지지자들께서 걱정하시니까 미리 이게 미리? 뉴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하고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걸 문재인 후보하고 엮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에서 치면 이거를 이제 다시 가짜뉴스로 또 만들어서 카톡방에 뿌릴 것이다. 이걸 경고하는 기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주 말쯤 가면은 내가 5월 2일쯤 가면은 의사결정들을 거의 대부분 해요. 일주일 남겨놓고. 네,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그 여론조사도 없고 네. 그 여론조사 공개도 못하고 텔레비 토론도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깜깜이로 들어갑니다. 이제 5월 3일부터는 깜깜이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막 그 가짜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제 막 무슨 공식적으로 반박할 저기도 장소도 마땅치 없기 때문에, 않으니까 네. 그때 가짜 뉴스 같은 게 막 쏟아지고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자만심이 또 잘못되면 작동이 돼요. 이제 다 이겼다 해가지고 예.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뭐 급하니까 차를 막 몰아요. 이제 그때 되면. 사고가 많이 나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가 선거 때 왜냐면 시간은 없고 갈 곳은 많고 하다 보니까 차를 막 급하게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수가 있고 그 사고 하나 나면은 그날 캠페인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거기 그래서 집중돼 버리니까. 이 가짜 뉴스 우선 조심해야 되고 자만심 안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운행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나다 신3 대선 특집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리얼미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 리얼미터에 대한 고발은 뭐. 근데 이번에 또 네. 문재인 44.4, 네. 안철수 22.8 이렇게 더블로 나오니까 네. 이거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고발했거든요. 요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로 뭐 갤럽 조사 무슨 조사 전부 쫙 올라가서 16%가 올라간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국민의당 쪽 패널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는 기가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희는 그때 그런 반응 안 보였거든요. 그냥 여론조사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평균 편차가 4.7이나 되니 이게 견고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의연했는데 좀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리얼미터는 제가 듣기에는 원래 리얼미터가 그 유선 10, 무선 90이었는데 이게 무선 비율을 좀 줄이고 유선을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고발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총리께서 아까 가짜뉴스 이야기하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막 그렇게 쏟아질 것이라고. 그러면 그때 또 네거티브, 확인되지 않는, 증명되지 않는 네거티브도 다른 당 후보로부터 아니면 다른 당 캠프 쪽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도 대비도 우리 캠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그 가짜뉴스 같은 건 명백하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특히 요즘에는 SNS 댓글들을 막 많이 터무니없이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주 대응을 잘해야 되고 마지막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지율에 새로운 변화가 오지는 않는데 선거 분위기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선거라서 아주 비상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 우리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사실은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오면서 본 기사 중에 조선일보 쪽의 한 매체에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10가지 문제 제기를 쭉 해놓고 제목이 안랩 주가가 지금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만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지난주 팟캐스트에 제가 나가가지고요. 네. 거기서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가가 10만 2천 원인데 다음 주 내가면은 7만 원대, 1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얼른 파십시오. 진짜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7만 4천 원까지 네. 내렸더구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 안랩의 주가의 가치가 지금 한 6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네, 그게 이제 네. 막 1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막 미끄럼 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파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좀 너무 밖에서 빵 많이 터졌네. 손실을 보고 있다는 기사가 이게 조선일보 쪽의 한 매체. 제가 제일 나쁘게 보는 건 뭐냐면은요. 2011년도인가요? 그때 안철수 쪽에서 그 무슨 재단을 만들 때 네. 그때 그 주식을 10만 원 조금 더 된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그 당시에 그 안철수 랩의 그 가치가 한 5만 원밖에 안 왔을 때입니다. 5만 원 얻은 게 그 당시 13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0만 원대에서 선거에 안 나가고 떨어지거나 안 나가면은 다시 5만 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대에서 매출 팔아가지고 그걸로 재단 만들어서 사회에다가 뭐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올라가기 전에 팔든가. 예. 아니면은 상황이 다 종료된 뒤에 팔아서 해야 그게 진정성 있는 일. 이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개미리 군단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게 사회적이란다? 그런 부도덕한 행위가 어디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저는 지난 토론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토론할 때 아내 얘기가 나왔어요. 김미경 교수가 그 외 보좌관들을 사적으로 쓰냐 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사과하라고 하니까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좀 그 뭐든지 1+1이신 것 같아요. 의정활동도 1+1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릭 마인드가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나다 시즌3 대선 특집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계속 우리 이중님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만은 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후보 본인도 알 테고 캠프 쪽도 당연히 알 텐데 이 당에서도 또 예를 들면 이런 헛발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군요. 당 차원에서도 또 이런 걸 준비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당 회의에 제가 꼭꼭 나갑니다. 한 번도 그 지각도 안 하고 꼭꼭 나가가지고 이제 당의 공개적인 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 회의를 또 하거든요. 그런 거 회의할 때마다 제가 이게 환기를 계속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날 발언한 것들 있으면은 그런 것 문제점도 얘기를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이제 잘 당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번에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그래서 선거의 모양새도 좋고 당 분위기도 아주 좋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 또는 문재인 후보가 나오지 않은 유세 현장도 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요. 저희 지역도 안 좋은 지역인데도 자봉들이요. 자봉들이 막 휴가를 다 내고 요 기간에 와서 막 뛰세요.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뭐 신나게 춤도 추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그렇게 막 나서서 춤추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마이너스 아니냐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너무 이제 뭐랄까 그 선거를 신이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한편으로는 셈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벌써 다 이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난주구만요. 율동을 좀 신나게 하긴 하되 율동을 좀 이렇게 율동답게. 좀 이렇게 좀 줄여라. 네. 율동의 폭을 좀 줄여라. 이제 해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자제를 할 겁니다. 아, 벌써 하셨어요. 뭐 하셨군요. 하셨는데 아유, 네. 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으로 오기까지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우울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거가 축제긴 하지만 지금은 축제로 치르기에는 그렇죠. 너무 엄중한 상황 같아서
이렇게 마음 아픈 시민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전철역에서 만나보면 아예 그냥 귀를 닫고 살겠다는 표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찬 의원이 계속 당 그리고 캠프 후보가 해야 할 일, 뭐 또 주의해야 할 일 쭉 여러 가지 주의점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들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도 선거에 본인이 투표하는 것 이외에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걸 해야 진짜 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까? 그럼 자기 선거 날 가서 찍는 것 말고 또 있을까요? 주변에 지금 이제 아직도 좀 이렇게 마음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5%나 60%는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 같고 한 20% 내지 한 25% 정도는 아직도 이제 그 마음의 결정을 못한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듣느냐, 누구한테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 또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을 못 정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주 호소도 하고 정확한 정보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 열흘 동안 하루에 10명씩만 해도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명씩 그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있어요. 네. 저 지금 드릴 말씀이 두 가지. 네, 하세요. 하나는 이번에 투개표 참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개표 참관을 하시는데 방법은 시민의 눈에 가입하셔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눈이 오랫동안 투개표 부정을 막기 위해서 회원들을 모집해 왔거든요. 그래서 투개표 참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동안엔 공중전을 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그 작업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투표 동료, 투표 참여 동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4일 날하고 5일 날이 네, 사전투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투표 동료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에 가까운 전철역에 가면 어디든지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출퇴근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전철역에 나가시면 네. 동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그 대선 기간이 황금 연휴 기간이어서 또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사전투표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투표가 있죠.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거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네, 홀랜드 409님께서 이해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걱정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네덜란드입니다. 화이팅 근데 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이 또 사라지시면 안 계시고요. 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좋은 세상이 온다님께서는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에 보이지 않습니다. 골목마다 유세차가 보이지 않아요. 골목마다 지역 국회의원들 띠두르고 걸어서 맨투맨으로 3~4명씩 돌아주게 계세요. 이런 말. 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지역에 따른 격차가 좀 있어서요. 그거를 좀 챙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차량을 이용해서 막 돌아다니거나 어디 한 군데 거점 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골목에 이제 네.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나오신 김에 저는 총리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2009년에 총리님 대장 부엉이 되실 그 분위기에서 우리가 절망하면 변절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요거. 그 중요한 말입니다. 네. 제 친구들 중에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하다가 나중에 절망스러워가지고 박정희가 뭐 금방 무너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변절하는 사람들 덜어봤어요. 저도 이번에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지면은 절망하고 변절하려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총리님께서 삼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서 전철역으로 갈 때 오늘은 10분만 더 잘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번쩍 일어나서 전철역으로 가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공인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왜냐면 사적인 일은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럼 돈을 덜 벌으니까 풀로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 가장 공적인 일인데 특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집권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집권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돌아가지고 4대강하고 자원외교로 해서 돈 수십조를 날리고 박근혜 정부 돌아가지고 초인을 믹스니 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가계부채 막 잔뜩 이렇게 올려놓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성실한 태도로 내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그렇게 공적인 일에는 임해야 된다. 이게 제 맞으면 공직관입니다. 공직관. 그 절망하면 변절한다.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은 2002년 대선 승리 이후로 선거 때마다 정말 판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우리 야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승리의 기쁨, 이기는 맛을 너무 오랫동안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승리의 기쁨 느끼고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다음 뭐 또 내년에 바로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총선에서 계속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최민희 의원도 이제 원내로 들어오고 제가 진짜 간절히 그런 모습에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총리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들 여러분들 할 말씀 있으면. 뭐 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 전에 2번 방송 나왔나요? 라이브 네, 빼고. 네, 네. 2번 중에 한 번 더 딱 모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그건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예찬 의원 오시면 뭔가 이게 좀 뻥 뚫린 것 같아요, 속이. 아우 담담했던 너무 속이. 좋아요. 예. 좋고요. 일단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농담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막 어쨌든 막 알짜지는 느낌 그리고 뭐 자신감 예. 네, 그렇죠? 예. 네 진정한 자신감이 생겨요. 예. 일부에서 TV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2번 정도. 예, 2번 예. 나오십니다.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중점적으로 좀 보완, 대비, 연구할 부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28일 날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날이고요. 네. 5월 2일 날은 교육,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토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토론을 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에서 조금 이렇게 흠결이 생겼다고 하는 게 그 본부장한테 물어봐라. 또 이보세요. 이보세요. 뭐 이런 것들 또 아까 말한 그 성소수자들 문제 이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흠결이 생겼는데 예, 그런 아주 겸손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해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바로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텔레비전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에서 좀 막무가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 발정제 같은 정말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서문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든가 이렇게 또 보수가 좀 결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도 하고 햇볕 정책 전도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드는 아주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좀 답답한 문제인데 결국 그럼 이 총리께서는 지금의 구도 오자구도로 그대로 갈 것이다고 예측하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없다. 예.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지금 갑자기 속보가 하나 떴는데, 문재인, 김종인에게 총리직 제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확인된 이야기일까요? 글쎄, 저는 떴다니까 떴는가 보는데 전혀 뭐 사실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문재인 대표 직접 워딩인데 국무총리를 염두에 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 인물은 아니다. 오늘 방송기자 그렇죠. 클럽에서 네, 얘기했죠. 네, 공개적으로. 예. 그 어떻게 생각 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뭐 그래요? 그런 말은 후보가 조금 아껴야죠. 지금 할 얘기는 아직 이제 아니고. 오히려. 예. 근데 뭐 네티즌들은 유시민, 이해찬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유시민 전 장관은 아니죠. 영남이잖아요. 영남이니까. 나는 벌써 10년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까 투표율 말씀하셨어요? 보수층들이 조금 기권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높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낮았어요. 오히려 네. 60대 이상 노령인가 네, 많이 네, 해서 네. 그게 이제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한 건데 그렇죠. 이번엔 그거보다 낮을 것이라고 이제
근데 보수 결집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헤매다가, 그 대상이 없어도 막 헤매다가 어떻게 이제 간 건데, 오죽하면 이제 그렇게 가겠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홍준표가 나온 거고, 그나마 이제 안철수한테 좀 기대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투표율이 아주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럼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아니, 실제로 여론조사에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어제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그 지난 12년도보다 20대, 30대, 40대는 또 투표 참가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걸로 나왔고 5%, 6% 이상. 50대하고 60대는 더 이제 약한 걸로 나왔거든요. 지난 12년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표는 그 기권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총리님께서는 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흔들기 후단협 바로 옆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바른정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총 열어서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유승민 후보는 본인은 계속 가겠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유승민 후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만을 목적으로 이제 출마한 건 아니거든요. 길게 봐서 자기가 이제 무너진 보수를 재건을 하겠다. 또 합리적인 보수로 따뜻한 보수로 이걸 재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중도에 하차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네. 하차하게 되면 자기 그 의지를 꺾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국민에 의한 단일화론도 사실은 국민들은 그냥 후보를 찍을 뿐이지 뭐 국민이 단일화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적과 적 논란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송민순 그 회고록 논란 때도 박지원 대표가 2016년 10월 17일 날 새누리당이 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어요. 송민순 회고록으로. 그랬을 때 색깔론을 다시 펴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회에서 색깔론이라고 하니까 또 역색깔론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국민의당이 중심 없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지지층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지층이 작잖아요. 응? 견고한 지지층이 작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맞으면 보수표를 더 이제 얻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분열이 생기는 거죠. 이제 논리적으로도 분열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햇볕 정책은 부정도 못하고 그걸 또 뭐 긍정적으로만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예.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사실은 통일부 장관 할 때 거의 만드신 거죠. 그러면 당사자지. 네, 그 당사자. 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수가 저는 이렇게 다시 바로잡히는 게 전 국가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네. 생각은 좀 극우적이긴 한데 그래도 억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천박이죠, 천박. 응? 양박이라고 그러던데 양박이 아니고 그건 천박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보수의 얼굴이 되는 건 국가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당 쪽은 어쨌든 단일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 토론에 문재인 후보가 한 명씩 다 물어봤는데 셋 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에 의한 단일화는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은 국민에 의한 단일화는 알아서 니들이 사퇴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심은 그러겠죠. 내심은 이제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아마 통상적으로 이제 지난 12년처럼 단일화하면은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지지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단일화를 할까봐 이제 안 하겠다. 인위적인 단일화는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스탠스를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등으로 가니까 우리하고 단일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쪽은 이제 자기보다 지지도가 적게 나오니까 그쪽하고 단일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쪽하고 한다고 하는 속 보이는 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은 얻고 싶으니까 국민들이 단일화를 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 가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궤변들이 국민의당 쪽에서